안녕하세요. 최준영 선사입니다. 아파트 보도블록에서 넘어지셨는데 허리 압박골절이 있으셨어요. 예. 자, 이 경우에 근데 뭐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렇게 그 보통 보도블록 공사를 하잖아요. 아파트에서.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 막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보통 요 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걸려서 넘어지시는데, 물론 아파트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셔서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넘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입증은 쉽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시설 소유 대인 대물, 아파트 시설로 뭐 이렇게 보도블록에서 넘어지시거나 미끄러지시거나 뭐 계단 무익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군의 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1억이라고 하는 대임, 여기 1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이 있을 때 아파트에서 이제 시설 관리에 어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를 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넘어졌다 이거야,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제 아파트 관리소나 아파트에서 책임이 있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치료비, 어쨌든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든 보험이기 때문에 치료비 정도는 줄 수가 있다. 하지만 한도가 있죠. 군의 치료비 특약 보시면 200만 원이다. 관리사무소 가시면은 확인될 수 있고요. 어, 넘어져서 압박골절이 되셨어요. 이렇게 정상인 주체가 무너지신 건데 6개월이 지나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걸 요즘에 제미나이나 AI로 챗 GPT나 이런 거 하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장애 진단서를 끊으셨습니다. 의사한테 이제 끊었어요. 대전 분이신데 볼까요? 기준 잘 됐고요. 뭐 상해 기여도 이건 뭐 굳이 해도 되는데 고다공증이나 골밀도 검사 이상 없으면은 굳이 뭐 근데 압박률이 16%인데 후만 각도가 39도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기준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 끊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배상 책임 그 보험회사에 보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상 책임에 제출하는 장애 진단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맥브라이더에서 요 기준을 보여줬더니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알 수가 없죠. 예. AI에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종합해서 필요한 것만 쏙쏙 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 추분은 29%고 장애 진단서가 이렇게 맥브라이드 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29% 노동능력 상실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못 끊었고요. 근데 이제 기왕 끊었으니 끊었잖아요. 개인보험 쪽에 보험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와드리려고 겸 이제 배상 책임 수임하면서 보험회사가 소견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이렇게 진료 확인서를 보냈는데 어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 근데 우선은 장애 진단서가 잘못됐으니까 보험사 그런 얘기를 하겠죠. 16%인데 후만각이 39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기형, 약간의 기형이라고 체크는 했는데 약간의 기형에 맞는 장애 약관의 내용은요, 우선은 콥스각을 써야 되고 생리적 정상 망곡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은 압박률이 20%가 안 되죠. 그러면 압박률이 20% 이상부터가 약간의 장애 15%인데 해당 사항이 없느냐가 아니고요. 20%가 되거나 20%가 안 되면 경도의 전만 후만 콥스각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콥스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기형 장애의 콥스각은 15도 이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진료 확인을 받겠다. 근데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정상만곡을 고려한 각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보험사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천추 미추고조라 할 때 정상만고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 제 그 체중형 보상 채널이나 이런 유튜브 링크 해드릴 테니까 들어가시면 천추 미추에 대한 코스각이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링크를 해드려야겠네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뚜렷한 기형은 15도 이상 그리고 약간의 기형은 15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허리는 이렇게 휘어짐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정상만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추 요 정도인데 여기가 흉추고 경추고 여기가 각도가 약간 흰 상태에서 더 휘었다는 거죠. 그래서 콥스각을 잴 때는 여기 끝선과 끝선으로 직각으로 내려오는 요 각도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부터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휘어진 거와 이번에 다친 부위를 두 가지를 비교하면 요 콥스각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상만곡을 감안할 때 근본 이번에 악화된 게 얼마나 되냐라는 후만각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진단서에 최근에는 다 정상만곡을 감안할 때 근본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콥스각은 몇 도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보상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뚜렷한 장애가 아닌 약간의 장애로 보상을 받습니다. 예. 또 호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기서 한시 몇 년이다 라고 체크가 돼서 또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애와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하는 배상 책임의 차이인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배상 책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한시 5년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한시 2년으로 기재가 되면요 보상금이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배상 책임으로 착각해서 5년을 쓰는 경우 아까 약간의 기형에서 지급률의 20%로 다운돼서 3%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1억이라면 1,500을 받아야 될 보험금이 300밖에 안 나오거나 또 5년 이하로 쓰면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쓰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는 너무 길어서 제 체준형 보상 채널에 들어가시면 동일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아파트 사안인데 우리가 일반 보도블록 아파트에서 벗어난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조물 국가 배상 책임에서 제가 실제로 의뢰받아서 처리가 완료한 내용을 가지고 체준형 보상 채널에서 소개해 놨으니까요. 제 연락처와 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뭐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 장애에 있어서 개인보험이라도 한시장애와 영구장애를 체크를 잘해야 된다. 또한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정상만곡을 감안할 때 근본 사고로 악화된 것이 인정되는 콥스각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